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자,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네, 지난 연휴 때 친구들과 좀 만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코로나를 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3일 정도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정말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전 처음 걸려봤는데요. 슈퍼 면역자라고 자랑을 하다가요.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저 같은 그런 과오를 절대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자, 그래서 며칠 푹 쉬었더니요. 괜찮아져서요. 지금 출근도 안 하고요. 비대면으로 제자들하고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목소리가 참 섹시해졌다.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지금 수소에 대한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어디까지가 수소 분야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수소를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 그다음 기타 여러 군데의 기업들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SK,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한화, 그리고 효성,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지금 그룹별 수소 경제를 총 43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빠른 질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뉴스 하나가 보입니다. 요게요. 요즘 뉴스가 아니라요. 2019년도 12월 뉴스입니다. 네, 일본이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반선을 띄웠다 이거죠. 네, 내용은 즉슨 가와사키 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그 상업화보다는 시험용으로 선박을 띄웠는데 이게 도쿄올림픽에서 수소 사회를 구현하려고 난리를 폈었잖아요. 그때 자기네가 차부터 해서 모든 걸 수소 생태계를 보여주겠다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일본이 그 호주하고 연결을 해갖고요. 세계 최초 액화 수소 운반선을 만든 건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요. 그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이 그 LNG, 우리나라가 LNG 액화 천연가스는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이용하여 25년도까지는 상용화로 일본보다 훨씬 늦긴 했지만 20배가 더 많은 액화수소를 운반한 초대형 수소 운반선을 건조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까지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셔야 될 부분은요. 액화수소 운반선이라는 거예요. 예, 요거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부에서 신기술 6종 중에 첫 번째가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 탱크 요 부분을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만큼 액화수소가 미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요게 주요 기업들의 그 액화수소 플랜트 투자 현황입니다. 자, SK E&S도 있죠. 그리고 GS칼텍스, SK가스, 두산중공업, 효성,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부 다 지금 1만 톤 이상의 그런 것들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 강원도하고요 경남 창원시가 굉장히 수소 사업에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강원도의 모습입니다. 동북아 수소 에너지 혁신 허브 강원을 만들기 위한 강원형 액화수소 특화 산업 모델로 강원형 뉴딜을 견인하겠다 이러면서요. 자, 첫 번째가 수소 모빌리티를 30년까지 승용차 5만 대, 버스 250대, 물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택시, 트럭을 450대, 충전소 30년까지 이만큼, 그리고 생산시설도 30년까지 15개소, 그리고 액화수소 열차 어선, 이런 부분을 지금 대규모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액화수소가 뭐고, 그리고 왜 액화수소라는 얘기가 계속 자주 등장하는지까지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수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수소차지 않습니까? 자, 그 수소차를 구성하는 이 밸류에는요, 이 세 가지의 밸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연료 전지 스택 부분이죠. 연료 전지,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비중, 수소차의 40에서 50% 정도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장 탱크입니다. 비중은 20%네요. 자, 그 중에서도 20% 중에서도 탱크와 탄소 섬유가 75%를 차지하고 마진이 20%라는 거겠죠. 그리고 공급 장치가 20%네요.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뒤에 저렇게 수소 저장 장치인 탱크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앞쪽에 연료 전지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공급 장치도 이 부분에 분명 들어가겠죠. 자, 이 부분인데 원리를 볼게요. 자, 수소를 이렇게 탱크에다가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수소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 외부로부터 깨끗한 산소를 이렇게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연료 전지에서요, 전기와 물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물은 이렇게 배출을 해버리고 이 전기를 배터리로 보내서 이 배터리에서 모터가 작동하는 방법이겠죠. 뭐 똑같습니다. 전기차하고. 단 전기차는 배터리에서만 나가는 반면 수소차는 일반 휘발유 대신에 수소를 집어넣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전지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겠죠. 즉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 거에 정반대의 영향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저희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수소 탱크 부분에 효성 첨단 소재, 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탱크를 만들어내는 일진 하이솔루스도 있죠. 그리고 한화솔루션에서도 이 탱크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는데요. 물론 그거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탱크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 군데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이 수소 탱크고요. 물론 이 연료 전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저는 일단은 미래의 부분은 전지보다는 탱크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탱크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소 탱크를 단열로 잘라본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요. 자, 이 속에 이 파란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 라이너라는 부분인데요. 뭐 라이너, 뭐 일단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요 라이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라이너 위에다가 지금 이 복합 이 섬유질을 이렇게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걸 보호해주는 이 통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단면으로 말고요. 큰 모습으로 보이면 왼쪽에 있는 요 라이너 위에다가요. 이 탄소 섬유를요. 요렇게 일직선으로 계속 감아주고 또 이 윗부분에는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계속 감아갔고요. 이것도 감는 방법에 따라서 건식 부분과 습식 부분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습식 부분으로 많이 감는데요. 요거를 롯데케미컬에서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세계 최초로, 뭐 만들어냈다. 뭐 이런 기사까지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감아서 수소 탱크가 되는데요. 자, 요거를 네 종류의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자, 타입 1, 2, 3, 4가 있는데요. 자, 이 3까지는 뭐냐면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이너,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라이너가 금속 재질입니다. 네, 금속 재질. 자, 그리고 4 타입이 금속 대신에 비금속 라이너를 쓴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는 뭐냐면요. 자, 금속일 경우에는 뭐 강하긴 하지만 금속이 수소를 흡수를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흡수를 해서 그 금속을 파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의 그 수소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소 저장 부분이 1타입일 경우에는요. 자, 금속 재질에다가 강철과 알루미늄으로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요게 수소를 저장을 하긴 하지만 300바 이하의 300바 이하의 즉 용량도 30%만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2 타입이 300바 이하 똑같고요. 35%인데 금속 재질에다가 유리 섬유로 보강을 한다는 거겠네요. 그리고 3 타입, 요 부분부터는 지금 수소에 좀 많이 쓰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350에서 700바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75%를 담고 있는데 나중에 4단계에서 100%로 감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라이너에 따라서 그리고 탄소 섬유를 감느냐 안 감느냐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즉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겠죠. 그렇지만 수소를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겠죠. 그 출시된 그 수소차들의 저장 용기 타입인데요. 자, 저희들이 세계에서 1위가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이 넥소에는요, 아까 4 타입이 들어갑니다. 토요타도 4 타입이네요. 혼다는 3를 쓰네요. 그리고 벤츠네요. 네, 4 타입을 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에 이 출시된 그 수소 전기차들도요, 지금 3 타입 아니면 4 타입을 쓰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롯데케미컬이 아까 말씀드렸죠.
건식 와인딩을 수소 탱크에 국내 첫 상용. 아까 세계 최초가 아니라 국내 첫 상용하네요. 그리고 효성 TNC가 아이고 우리는 뭐 스판덱스만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국내 최초 수소 연료 탱크에 라이너 소재용 나일론을 개발을 해냈다 이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뭐 폴리에스터 위주의 그 관련된 그런 라이너를 썼었는데요. 나일론을 좀 뒤에 가보면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나일론 소재를 했을 때 보다 더 장점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솔루션 역시도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쉘, 국제기업이죠. 쉘 기업에다 탄소 섬유를 강화한 고압 수소 탱크를 공급을 한다. 뭐 이런 뉴스를 보이면서 그 굴지의 기업들이 지금 이 수소 탱크, 저장 탱크에 돈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호성 TNC가요. 라이너용 나일론을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국내 최초고요. 그래서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그리고 금속보다 경량, 뭐 그거야 아까 똑같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수소 생산 저장 활용까지 같이 사슬을 완성하는 핵심 소재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생산은 누가 합니까? 네, 효성중공업에서 하기 시작했죠. 내년에 시작을 합니다. 독일 기업 린데하고요 합쳐갖고 내년에 완성을 하는데, 자, 저장을 하고 활용은 판매를 효성중공업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같이 사슬을 만들어냈다. 그거는 뭡니까? 탱크에 들어가는 이 라이너도 만들어내고 효성 첨단 소재에서는 그걸 감아주는 탄소 섬유도 만들어내고, 즉 이런 모든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던 그 수소 저장 탱크는요, 일반적으로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런 탱크입니다. 자, 그 수소차에는 당연히 기체를 고압으로 집어넣어갖고 최대 700바까지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탱크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 수소에는 기체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액체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합물을 가지고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왜 그렇냐? 저장을 오래 하고 혹은 운송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체였습니다. 당연히 고압가스로 운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고압가스로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양을 저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이 가까운 부분에서는, 생산지와 가까운 부분에서는 가능하죠. 그리고 그 생산지와 그 수요처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기체 부분은 파이프라인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액체로 급냉각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자, 이 냉각을 시키는 이유는요. 냉각을 시켰을 때는 우선 기체의 8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규모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압력이요, 그냥 일반 대기 압력이기 때문에 액체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액화를 시키려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액화로 했는데도요, 그 액화 부분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 보면요, 전체 용량의 3%에서 5%가 증발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냉각정인 마이너스 영하 253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3%에서 5%가 증발하는 이유는요, 그 줄 톰슨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이런 효과인데, 자, 요 중에서요, 첫 번째 단계가 스핀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시켜주다가, 근데 문제는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분자 하나가 거꾸로 돌아버린답니다. 그러면 거꾸로 돌다 보면 그 이쪽으로 돌던 그 스핀과 저 반대로 도는 게 부딪히면서 스스로 열을 내면서요, 기화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3%에서 5% 정도가 증발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LNG 같은 경우에, LNG가 뭡니까? 천연가스잖아요. 그것을 액화시키는 게 그 LNG인데, 이 LNG에 비해서 10배가 높은 재증발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액화 부분은요, 지금 미래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어느 정도 소량은 가능한데 대규모로 지금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발견은 해놨지만요, 생산 그리고 실용화 단계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화합물, 즉 암모니아를 이용한
방법이래요. 즉 암모니아는요, 질소 원자 하나하고요, 수소 원자를 3개를 합치면 암모니아가 된다네요. 그리고 장점은 상온에서 쉽게 액화가 된 후 다시 수소를 추출해내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금 암모니아는 전 세계 유통시장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학 비료의 필수 원료가 암모니아거든요. 자,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은 유독물질로 분류가 된다 이거겠죠. 그리고 자주 폭발이 한번 났다면 이건 대형 사고 아닙니까? 저번에 인도였나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사고가 터졌었고요.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정제를 할 때, 근데 다시 암모니아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수소를 끄집어낼 때 에너지 소모가 많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답니다. 이 액화를 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 부피를 800배나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거리 수송일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기체 수소는 충전 속도가요 12분이 걸린답니다. 그렇지만 액체 수소는요 3분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뭐 휘발유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액화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모든 기업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효성중공업을 들어가 봤더니요, 거기에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수소를 액화수소 플랜트를 만들어내는데 1년간 13,000톤 정도를 생산할 예정이다.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린데 그룹하고 지금 손을 잡았잖아요. 자, 린데와 효성이 있는데요. 자, 린데는 51%의 생산을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효성은 51% 지분은 판매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즉 생산 회사가 2개로 쪼개지는 거죠. 생산 시설은 린데가 51%, 효성중공업은 49%. 그리고 판매는 효성이 51%, 린데가 49%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숨겨져 있느냐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린데라는 그룹은 전 세계 지금 운영 중인 그 수소 충전 세계가 전 세계에 350개밖에 안 된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요 150개를 린데가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1위인 거죠.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어떻습니까? 국내 1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지금 합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액화수소의 치명적인 단점이 뭡니까? 물론 미래의 에너지긴 한데 수소를 액화시키는 데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소차가 가만히 그냥 주차만 하고 있어도 2%, 하루에 2%에서 3%, 5%까지 증발을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시간으로 에너지 손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액화수소가 운송용에는 최적화되어 있긴 한데요. 거꾸로 역설적으로 운송용에는 가장 안 좋다라는 얘기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액화수소는요, 항공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항공기는 그냥 뜨기 직전에 넣고 그리고 내리고 나서 뭐 다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효성이 그러면 이 린데그룹과 협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첫 번째, 그 수소 충전 사업의 경쟁력을 뭐 키울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 액화 기술을 어떻게 좀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효성중공업의 그 조현준 회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효성이 추진하는 액화수소 사업의 핵심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투자가 향후 국내 수소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요 2018년도에 공업화학에 실린 그 수소액화 저장 기술 및 응용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자, 이 논문에 따르면요, 액화수소의 기화는 외기 온도와 액화수소의 온도 차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장 용기의 단열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뭐라고요? 저장 용기의 단열화. 네,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요거였던 것 같아요. 즉, 액화수소의 최고의 맹점은 증발인데 이걸 막으려면 저장 용기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탄소 섬유는 이미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라이너를
효성 TNC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 자, 이런 게 아마 저장 용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아닌가, 이런 뇌피셜을 돌려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지금 효성하고 지금 린데그룹이 만들어낸 이 액화수소 플랜트는요, 결국에는 CO2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요, 그레이 수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소에는 그레이가 있고 블루가 있고 그린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추가하는 바는 그린 수소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그레이 수소는 분명히 CO2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친환경적이지 않은 수소를 장기적인 미래에 쓸 공법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수소하면 무조건 될 것만 같은 사업인 건 같아요. 그렇지만 자,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안정상의 문제, 그리고 네트워크의 문제, 그리고 정말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야 됐을 때에 과연 그 에너지 비용,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어느 게 옳은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조건 수소 테마하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 아까 뭐 탱크도 있고, 그리고 연료전지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액화수소 부분도 있는데, 자, 천천히 고민을 하시면서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